정훈아, 미안하다. 내가 문제를 잘못 낸 거야. 제로 투 제로예요. 그건 명작이네요. 한 3번 돌려봤다. 자, 한번 문제 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 보시면 같은 용량을 갖는 두 개의 축전기라고 했죠? 그럼 같은 용량이라는 것은 이건 전기 용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C 값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축전기 두 개를 갖다가 같은 전원에다가 연결을 해 볼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이건 아니죠? 저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문제를 반마디로 연결해서 두 개.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 상식 이런 말인데 기본 상식은 다 요거 하나 하고 자, 하나는 요건데 이 전원이 전압이 같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위에 게 아닙니다. 요 연결이 아니고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결했을 때, 그죠? 저장되는 에너지, 요것의 B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만큼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때요? V로 같겠죠? 맞습니까? V로 같을 때 이게 합성 저항했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하나에 딱 걸리는 것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뭐 이런 의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장되는 에너지는 전압하고 전화량이 이렇게 됐을 때 처음에는 축전기에 저장이 안 되다가 전압이 올라가면 점점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가 된다? 얘가 된다. 그죠? 그러면 면적이니까 2분의 1 QV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Q는 CV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기 때문에 Q 자리에 C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C제곱 CV제곱이죠. CV제곱 이렇게도 바뀌고 그 다음에 V 자리에 C분의 Q를 넣으면 식이 이렇게도 변형이 되죠. C분의 Q의 제곱.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뭘 이용을 해야 될까요? 2분의 1 15이죠. 이걸 이용을 해야 되겠죠. 왜? 두 회로에서 뭐가 일정한데? V가 일정하단 말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량이 전기 용량이 C고 얘도 C, 얘도 C, C 이걸 직렬, 병렬로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 이걸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렬일 때랑 병렬일 때 무엇에 관계되는 겁니까? 요거랑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건 합성 용량 하면 어떻게 돼요? 합성 용량 하면 C-는 2분의 C 맞나요? 얘는 합성 용량 C-는
그냥 이 C죠. 요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2분의 C 대 2C. 그러니까, 이때 다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됩니까? 원래 여기 전기 쪽이, 전기하고 자기 쪽이,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중학교 과정하고, 그 다음에 물리 1 정도 난이도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물리 2 단원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물리 2 내용이 같이 1부터 2까지 다 실려 있기 때문에 2하고 같이 연계되는 내용이 무조건 지금 섞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 듣는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2번 한번 봅시다. 2번 보시면, 자, 여기 극판이 두 개가 존재를 하죠. 여기 플러스 극판, 여기 마이너스 극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전기장이 걸려 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여기 점선을 해야 되겠구나. 자, 선을 이렇게 시작해. 자, 여기 줄을 여기에다 매달아 놨더니, 물체를 매달아 놨더니, 이렇게 됐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질량이 M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중력 가속도는 G라고 봐야 되겠죠? 중력 가속도 얘기를 안 적어줬네. 중력 가속도 G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세타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지금 얘가 플러스 Q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세타만큼 이렇게 벌어진 각도로 존재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개의 힘이 지금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힘의 평형이 이루어졌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어떤 힘들이 있느냐? 첫 번째, 위에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mg. 그죠? 그 다음,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죠? 전기력이 작용하죠. 전기력은 QE만큼 작용을 할 겁니다. 전기장이라고 할 때. 그 다음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죠? 장력 T가 작용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있기 때문에 물체가 이 정도 세타각을 이루면서 벌어져 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요런 얘기죠. 자, 요게 T. 그 다음 이만큼이 mg. 그 다음 이쪽이 QE. 이런 뜻입니다. 여기가 세타.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봐라. 예, 전기장의 세기가 여기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탄젠트 세타는 mg분의 QE.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 E는 자, Q분의 mg 탄젠트 세타.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혹시 t를 이용을 해서 뭐 사인 값이나 이런 걸로 표현한 사람 있니? 있니? 한번 봅시다. 시간도 알고 있었는데 근데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열심히 그려놨어. 시험지를 꾸깃꾸깃 진짜. 너는 내가 보고 막 해줬지.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사람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전기장의 수색이 1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전압은 어떻게 걸리느냐? 여기, 전압. 극판사의 전압. 전압 V는 어떻게 해요? V는 E 곱하기 극판사의 거리 L입니다. 이 L자가 그게 특이하게 보였나 보던데, 막 이렇게 적고 그러던데, 애들이. 거의 뭐 이렇게 적은 애들도 있는 것 같던데. 그냥 L입니다, L. 소문자 L. 알겠죠? 소문자 L입니다. 요겁니다. 필기체 소문자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인쇄체 그 소문자 있죠? 그렇게 나오니까. 자, 요건 그냥 L 값만 더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L 붙여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거는 이제 요 식을 좀 외우라는 의미에서 같이 낸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3번. 음. 3번은 좀 많이 맞췄던 것 같은데. 3번은 봐봐. 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C라고 하는 도체를 집어넣었어요. 그죠? C라는 도체를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어떤 현상이 생긴다? 극판 거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오케이?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전하량 물어봤으니까 전하량은 Q는 CV죠. 근데 C가 입실론 B분의 S 이렇게 되는데 딴 건 안 변하고 요게 변하고 있죠. 그죠? 요게 얼마로 변하냐면 지금 D에서 전체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D죠. D인데 이걸 집어넣으면 5분의 4D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맞나요? 이렇게 돼버린다고. 즉 여기와 여기만큼의 거리만 실제로 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4D가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면 결국 C가 새로운 C가 될 텐데 이게 원래 C의 몇 배? 4분의 5C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분의 5배만큼 더 전하량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답이 4분의 5배입니다. 4분의 5배. 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4번이 또 의외로 애들이 많이 풀려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이제 2 마이크로페럿, 2 마이크로페럿, 8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Q1, Q2, Q3, 자, 이렇게 된다는 거는
바꿔 말하면 그런 거죠. 이렇게 되는 것과 같아야 되겠죠. 자, 이 Q는 Q1이라고 봤을 때 여기 합성 전하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얘랑 얘를 합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Q2하고 Q3를 합친 게 될 텐데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면 여기 저장되는 것과 여기 저장되는 것이 어떻게 된다? 같아지는 겁니다. 그죠? 직렬에서는 같아진다라고 그랬잖아. 요거예요, 요거. 요게 핵심이죠. 그러면, 자, Q1 대 Q2 대 Q3 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Q1에 들어갈 값은 이 값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Q2, Q3는 몇 대 몇으로 되겠습니까? 여기 1대 4로 저장되겠죠. 그죠? 그런데 Q1은 이것에 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5대 1대 4 이렇게. 자, 됐니? 그, 강복절 지나고 왔더니, 그죠? 점수가 엉망으로 나와가지고. 자, 오늘 504페이지 하면 되죠? 맞아? 자, 전류는 무엇을 전류라고 합니까? 전하가 흐르는 거죠. 그죠? 전하가 실제로 고체에서는 뭐가 흐르죠? 전자가 흐르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류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나와가지고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전자나 전류가 이동이나 흐를 때 반드시 무엇의 차이가 나야지 흐릅니까? 전위 차가 나야지만 흐릅니다. 전위가 발생 안 하면, 그 차이가 없으면 이동을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같아질 때까지 전류가 흐르게 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공부를 조금 했었고, 자,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기 나와 있는데 I는 T분의 Q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전류라는 것은 전하의 흐름이니까 전하가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얼마나 특정 단면을 막 지나갔느냐, 그걸 따지는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위는 쿨롱 퍼 세컨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암페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초 동안 몇 개의 전자가 지나가면 우리가 보통 1암페어라고 부르느냐? 자, 1암페어라는 것은 1초 동안
특정 단면을 전자가 몇 개 지나간다? 0.25 요만큼 쑥 지나가면. 알겠어요? 저 숫자 외우는 거는 1초 만에 외워지죠. 그죠? 625, 18. 그죠? 그러니까 625라는 거는 우리가 당한 거잖아. 여기 욕 나오죠? 그러면, 그렇게 기억하시면 1A는 1초 동안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 승계가 한 번에 싹 지나갈 때 1A라고 합니다. 그러면 10A면 6.25 곱하기 10의 19승계가 지나갈 때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단위에 이제 밀리암페어나 마이크로암페어 이런 거 나오면은 여러분들 적도 이용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있는 내용 요거 잠시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미시적으로 보는 개념인데 자, 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특정 단면의 사이의 길이를 L이라고 두면은 이때 이제 전자들이 통과를 해 갈 겁니다. 여기서 전자들이 막 이렇게 통과해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단면을 S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때 지나갈 때 속력을 V라고 둔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얘네가 실제로 토탈 지나가는 개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자유전자의 개수를 n이라고 둔다라고 하면 자, n은 단위 부피당 자유전자 개수다 라고 하면 자, 전체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여기에서 요만큼 지나갈 때, 요 부피가 단면, 그 다음 여기 L이죠? 그죠? 그럼 부피가 얼마입니까? SL이 되겠죠? 단위 부피당이라고 하면 부피 1일 때 이만큼 전자가 존재하니까, 요 부피에 해당되는 전체 전자는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몇 가지를 한번 봅시다. 자, n이라고 하면 이걸 전체 개수라고, 전자의 개수라고 봅시다. 그러면 요거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S하고 L하고 곱하면 부피죠. 여기에 n을 곱하면 요게 요 부피에 지나가는 총 전자 개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자의 전하량을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전하량이 나오겠죠? 전체 전하량은 S, E, L, N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죠? 그러면 전류는 우리가 시간 t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t분의 q니까. 그럼 t로 나누면 S, E, t분의 L, N 이렇게 될 텐데, 자, 요게 뭐과 같다? 요게 V 속력과 같죠? V, N. 7이네요. 7. I는 7. 미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단면적, 그 다음에 속력 요렇게만 곱하면 이미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개수. 자, 그리고 요게 전자의 전하량. 그래서 요게 이만큼이 뭐가 된다? 전체 전하량. 시간 t로 나누니까 이게 전류값이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거죠. 자, 거기 예제 문제 잠시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도선 속에 2A의 전류가 1분 동안 흐르게 됐다라고 했을 때 뭐 도선에 흐르는 전하량, 그 다음에 단면에 통과하는 전자의 개수, 이런 거 구할 때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알겠죠?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저항으로 한번 가보죠. 전기 저항. 전기 저항은 여러분들 이제 좀 아는 것들입니다. 자, 전기 저항. 요거 이제 중2 과정에서도 여러분들 좀 다뤘던 건데, 자, 전기 저항은 우리가 이렇게 R이라고 하는 건데, 회로에서는 이걸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부하라고 표현한다. 부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부하라는 거는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꿔주는 회로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빛이 난다. 그럼 전구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열이 난다. 전열기, 뭐 요리기구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죠? 이걸 이제 뭐 화학 에너지로 바꿔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뭐가 된다? 부하라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전기 저항인데 이 전기 저항은 무엇과 관계되느냐 봤더니 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하더라. L은 도선 길이고 또는 저항의 길이입니다. 니크롬선의 길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S는 단면적입니다. 단면적. 자, 그런데 이제 비례상수가 필요하겠죠. 비례상수 값이 뭐가 되느냐? 비례상수 값이 이게 이제 로입니다. 로. 비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저항. 자, 로가 뭐라고요? 비저항입니다. 비저항 역수로 하면 전기 전도도가 돼요. 이거는 그냥 시그마라고 보통 표현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로분의 1 이렇게 하면 이게 전기 전도도 값으로도 쓰인다. 비저항이 크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전기가 잘 안 통한다. 그럼 비저항이 작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겠네요. 요게 이제 물질마다 다른 겁니다. 물질의 종류랑 관계가 있어요. 물질의 종류랑 관계가 있다. 자, 그래서 506페이지 저기 아래쪽 보시면 이제 비저항 값들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비저항이 제일 작은 물질이 뭡니까? 은이네? 그럼 은이 전기가 제일 잘 통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네. 그 다음에 불이죠. 그 다음이 뭐냐면 금이에요. 금. 얘들아, 우리
반도체 부품, 전자제품에 금이 소량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네. 금이 왜 들어갑니까? 자, 지금 비장으로만 보면 뭐가 제일 좋아요? 은. 그 다음에 불이, 그 다음 금인데, 비장 때문이 아니네? 우리는 하나 되고 음도 반응하지 않아요. 정답. 부품 중에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금으로 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산화가 거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래 써도 다른 물질에 비해서. 그것도 한 가지는 금은 엄청나게 전성이 좋아서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얇게 된다고 그래요? 원자 하나가 쫙 늘어설 정도로, 원자 두께 정도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단자가 뭡니까? 단자. 단자는 말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봤죠? 단자. 단자 보면은 뭐 부품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랜카드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돼갖고 여기 꼽는 부분이 있지요? 그죠? 여기 색깔이 뭡니까? 금색으로 돼 있죠. 단자 부위를 금색으로 이렇게 금도금을 주로 많이 합니다. 단자는 회로 부품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죠? 회로에 연결된 부분, 끝부분, 도체 부분 있죠? 거기를 단자라고 그럽니다. 단자. 그래서 단자 쪽이나 이런 아주 중요한 부위는 상하되거나 그러면 안 되는 부위는 금으로 보통 쓰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비저항이 작다고 해서 무조건 쓰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전기줄은 뭘 쓰는 게 좋아요? 구리. 왜? 은은 산화가 너무 잘 되니까 구리를 쓰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은 가격대도 있고, 그죠? 실질적으로 산화 정도는 구리가 더 잘 되긴 하는데, 그냥 비싸고. 그렇죠. 경제성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보면은 구리가 더 낫다는 거죠. 자,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비저항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비저항. 비저항의 단위는 뭡니까? 비저항의 단위. 옴미터죠? 왜? 여기 길이 제곱이고 길이니까. 그죠? 여기에 옴이니까, 여기 넘어가면은 옴미터죠. 비저. 옴미터. 얘는 전기 전도도는 옴미터의 역수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옴의 법칙, 요것도 간단하게 한번 보죠. 옴의 법칙. 아는 거 나왔어요? 자, 금요일날 퀵테 옴의 법칙 요 갖고 문제 좀 내줘야 되겠구나. 오메 법칙이 뭘까? 이러면은 오메 법칙이 왜 자, 옴의 법칙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전류, 전압, 저항, 셋의 관계죠. 그죠? 이 관계를 옴의 법칙으로 설정을 하면 I와
V는 비례관계다. 비례관계다. I와 V는 비례관계야. 그 다음에 I와 R은 반비례관계죠. 자, 반비례관계. 그 다음, 와 너무 신기한 사실. 이거 테스트에 내면 절대 못 맞힐 것 같은데. 아, 이걸 처음 본다고? 왜? 테스트에 내시면 픽해서 가장 보고 싶은 아, 아, 내달라는 뜻이지? 자, 요거는 이제 비례관계죠. 난 진짜로 처음 본다고.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요걸 I는 R분의 V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회로에서 계산을 할 때 기본적인 것들은 이 오매 법칙으로 하지만 나중에 복잡한 회로는 오매 법칙으로 못 풉니다. 그렇죠. 키로이호프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풀게 되니까 혹은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자, 오매 법칙은 요걸 가지고 푸는데, 자, 그래프 하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프. 자, 그래프. 자, IV. 비례관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자, 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어? 기울기? 역수. 정의 역수 R분의 1.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나와 다가 있다. 그지? 자, 요게 이제 기울기가 가 대 나 대 다가 1대 2대 2대 이게 제일 큰데 왜 1이냐? 3대 2대 1. 자,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치면, 자, 저항은 어떤 비가 되는 겁니까? 2, 3, 6. 응? 몇 대 몇 대 몇? 2대 3대 6. 이거 할 줄 알죠? 그죠? 왜 2대 3대 6이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단면적이 일정하다라고 할 때 길이의 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면적이 같다라고 할 때. 누구 따라가야 돼요? 단면적은 길이는 요거죠. 저항 따라가야 되겠죠. 2대 3대 6. 자, 그 다음에 길이가 같다라고 할 때 단면적 비는 어떻게 된다? 그때는 요거 따라가면 되겠죠. 3대 2대 1.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2 과정에서 주로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지? 됐죠? 그리고 오매 법칙 여기 단위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됐죠? 볼트는 뭐 줄인 거였어요? 어? B가 2D니까 훌륭 펌이 자, 여기에
줄 퍼 쿨롱. 단위가 만약에 다른 값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산할 때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도 암페어로 되어 있지만 몇 암페어 이렇게 안 주고 전화량하고 그 값들을 주면은 계산을 해서 넣어야죠. 그죠? 됐니? 자, 그 참고 내용 읽어보시면 앞에서 아까 i는 SEVN 이용해서 계산하던 건데 그걸 이용해서 하면은 비저항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나오는 K 값은 쿨롱 상수 아닙니다. 쿨롱 상수가 아니고 저항력 상수입니다. 저항력. 그것만 알아둔다면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는데 무리 없을 것 같긴 해요. 한번 읽어볼 사람들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 4번 내용에 보시면 이제 온도에 의한 저항의 변화 요거 있습니다. 온도에 의한 저항의 변화. 자, 저항값이 온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도체일 때는? 주로 더 올라갈 것 같죠. 저항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비저항값이 커진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네. 도체일 때는 봐봐. 온도가 변한다고 해서 이게 변합니까? 물론 이거 저기 뭡니까? 열팽창 때문에 변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눈에 띄게 확 변하지는 않죠. 이게 영향 줄 정도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변하면 뭐가 변한다? 비저항이 변한다. 그러면 도체에서는 비저항 온도 이렇게 봤을 때 도체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도체. 요걸 치워버려야 되겠다. 얘는 왜 이렇게 될까요? 참고로 반도체는 이렇게 됩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절연체 있죠. 부두체. 절연체. 비저항 값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데 이건 뭐 에너지 D를 조금 배워야 되는 거고. 자, 얘는 왜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이 커질까요? 응? 운동 에너지? 뭐 비슷하게 알고는 있는데 이 비저항이 왜 커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이 전기 이론은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전자가 움직일 때 어디 사이를 움직이는 겁니까? 원자와 원자 사이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항이 생기는 것을 얘기할 때 원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원자 핵이라고 봐도 상관없고요. 전자들이 이동을 할 때 얘네랑 충돌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충돌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우리가 이론을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얘네들의 무엇이 증가한다? 진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운동 에너지가 없잖아.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제자리에서 진동은 하잖아요. 그죠? 병진 운동은 못하지만 진동 운동은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진동을 심하게 하면 얘네들과 충돌할 확률이 커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B저항이 커진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R은 R0에 1 플러스 알파 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순수한 금속의 알파 값이 이게 얼마래요? 이게 어디에서 봤습니까? 이 숫자. 샤를 법칙 할 때 봤던 거죠. 그것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이게 뭐가 같습니까? 샤를의 법칙식하고 똑같이 생겼죠? 아니, 똑같잖아. 샤를의 법칙식이 뭐였습니까? V는 V0 플러스 V0 곱하기 273분의 T. 그죠? 그러니까 똑같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저항온도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항값을, 측정을 하면은, 반대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 요거죠.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 초전도 현상.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봐서 조금 잘 아는 내용이죠. 오네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이제 실험하다가 수온을, 온도를 낮추다가 거의 273도, 영하 273도씨에 가까워졌을 때 전기저항이 갑자기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을 했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초전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마이스너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에너지 손실이 없어지고 열이 발생 안 나고 뭐 그런 것들 부수적인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전도 현상 요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뒤쪽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경우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전압 강하가 나오는데, 자, 전압 강하 개념, 잠시, 보고 갑시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러나 뒤쪽에서, 내부장 얘기하고 나오면, 기전력 나오면 여러분들 또 헷갈릴 것 같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보통 이제 아직은 기전력을 안 배웠기 때문에 내부장이랑 기전력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여기 V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느냐? 단자 전압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자 전압. V는 단자 전압이에요. 기전력이 아닙니다. 기전력도 아니고. 자, 요게, 이쪽 플러스, 이게 플러스 극이죠? 이게 마이너스 극이에요. 플러스 극 쪽이, 요렇게 봤을 때, 마이너스 극 쪽보다 얼마만큼? V만큼 차이가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본적으로 V만큼 차이가 나게 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냐?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냐?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냐?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실제 요 도선에는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실제로는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있죠. 이거. 어떤 물질이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항을 어떤 걸 쓰느냐면 니크롬선이라는 걸 쓰죠. 들어봤어요? 니크롬선? 우리 실험할 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막 이렇게 관계 있는 것들 있죠.
니크롬선. 니크롬선은 그냥 합금일 뿐이에요. 니켈하고 요거 합금해가지고 만든 녀석인데 저항을 크게 만든, 비저항을 크게 만든 거예요. 충돌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걸 주로 실험용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어떤 도체든 간에 뭐가 존재해? 저항이 존재해. 그럼 여기도 사실 저항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해로에서 다루는 이런 물질, 요게 이제 저항이 될 텐데 요 녀석에 비해서 여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기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전압 강하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반드시 이 저항을 거쳐야지만, 부활한 걸 거쳐야지만 전압 강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단자랑 여기 단자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V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V만큼 전압 강화가 생기는데 요게 오메 법칙에서 IR만큼 이렇게 생길 거예요. 여기에서 I가 나가면 이게 R이라고 했을 때 요게 전압 강화 값입니다. 알겠니? 요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기전력과 내부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나중에 다 훑어볼 테니까 지금은 전압 강화가 이 외부 저항 있지요? 여기를 지날 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로에서 만약에 우리가 직렬, 병렬, 회로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걸렸을 때 여기 전체 걸리는 이 전압이 무슨 전압이다? 단자 전압이다. 지금부터 이제 용어를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단자 전압만큼이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데, 자, 여기 지나가면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한번 일어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지나가면 한번 일어나니까 V2. 그래서 직렬일 때는 이런 개념이고, 병렬일 때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게 단자 전압인데, 자,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것은 더 이상 저항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단자 전압하고 여기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된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전압 강화가 한 번밖에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나 동일해진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알겠지? 요거 조금 알아두시고,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509페이지 가시면 반도체 얘기가 좀 나옵니다. 반도체 얘기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연결 보고 하도록 합시다. 자, 반도체는 우리가 순수한 반도체, 보통 뭐 진성 반도체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순수한 반도체가 있죠. 순수한 반도체. 순수 반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요? 어떤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14족) 원소인 애들을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합니다.
14족 원소 뭐 있어요? 규소, 탄소, 규소, 탄소, 규소, 또 밑에 뭐 있죠? 저마늄도 있고, 그 다음 모르겠다, 그죠? 그런 게 있죠. 그럼 주로 뭘 씁니까? 이걸 많이 쓰죠. 이거 쓰면 안 되나? 규소가 좀 더 흔해 보이는데. 이걸 이제 많이 썼겠죠? 근데 요즘은 요걸 쓰는 추세입니다. 유기 반도체 해가지고. 우리가 생명체한테는 중요한 원소가 얘죠. 그죠? 근데 생명체가 아닌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중요하죠. 왜? 전부 다 팔 4개 벌려서 공유결합 할 수 있는 물질들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조합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지? 근데, 예전에는 요거 위주로 썼는데 요즘은, 유기반도체 개발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얘도 쓴다는 거예요. 쓰는데, 자, 순수한 반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어떻느냐? 요게 배드합니다. 별로 안 좋아요. 알겠어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좋지 않느냐? 자, 규소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은 공유 결합을 하겠죠? 그죠? 얘네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박받는 구속된 전자가 되겠죠. 옆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SI 있으면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움직임이 좋지가 않다는 거죠. 전하를 운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형태로는 우리가 못 쓰기 때문에 요걸 갖다가 불순물 반도체로 바꿔주는 거예요. 불순물을 넣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도핑이라고 해요. 도핑. 여러분, 도핑이라는 말 어디에서 많이 들었어요?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듣죠. 약물 검사할 때. 순수한 자기 몸으로 기록을 깨야 되는데 뭔가 자기 몸에다 쳐넣은 거죠. 그죠? 불순물 넣은 거죠. 도핑 테스트라고 부르는 거. 자, 도핑을 그러면 불순물을 얘를 뭘 집어넣어야지 좋으냐 이건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전하를 날라줄 애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뭐를 소량 넣어주느냐 하면 13족 원소를 소량 넣어줄 수도 있고 15족 원소를 소량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3족이면 뭐가 있죠? 13족? 갈륨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 모르겠다, 그죠? 자, 그럼 15족 뭐가 있습니까? 15족. 인 위에 뭐? C 다음은 질소. 질소. 인. 갈륨 정화는. 어? 왜안 넣죠? 이 다음에 뭐죠? 나도 모르겠네. 이게 좀 아니에요? 비슷한 거 같은데? 비소. 뭐라고? 비소. 그 다음에 안티모니. 맞나? 나는 4주 예전에 주기율표 다 외웠는데 뻘짓이죠. 다 외우는 거는. 심심할 때 막 외우고 그랬는데, 그죠? 뻘짓입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보고 하면 돼요. 자, 이것들을 넣었을 때, 봐봐. 자,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알루미늄을 넣었다. 알루미늄을 넣으면
자, 얘는 체외곽 전자가, 즉 원자가 전자가 몇 개죠? 어? 4개. 3개. 8개. 야, 이게 13족이면 몇 개야, 원자가 전자가? 3개지. 알루미늄 3 플러스. 네. 3개잖아. 뭐 고민하고 그래. 8개는 이렇게 되겠죠? 8개.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공유결합을 이렇게 할 거라고. 보니까 이쪽이 빈자리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전자가 다른 데서 이동하든지 여기에서 이동하든지 이동을 하면 빈 공간이 있고 전자가 있으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반대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구멍을 정공 또는 양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 요거를 양공이라고 가정했을 때 플러스 전하로 보는 거죠. 플러스 전하로 우리가 그럼 플러스 전하로 보기 때문에 자 13족 원소를 넣게 되면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플러스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P형 반도체라고 이 P형 P-타입 반도체. 전하를 날라주는 애가 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15족은 얘 넣어볼게요. 자, SI.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겠죠? 그죠? 15족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5개입니다. 그러면 공유결합을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은 다 구속을 받고 있지만 얘가 뭐 하고 있죠?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자유전자. 그래서 얘가 이제 네거티브 해서 요게 N타입 N형 반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하면 뭐가 있느냐 하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고 요걸 가지고 반도체 소자들을 만들어요. 반도체 소자. 부품 같은 거죠, 부품. 그래서 P형하고 N형하고 갖다 붙인 게 이게 뭐냐면 이쪽 극하고 이쪽 극 두 개밖에 없죠? 이게 뭐냐?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다이오드. 오드가 극이고 다이가 두 개입니다. 두 개란 얘기야. 알겠어요? 또 이거 가지고 이렇게도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P형, N형, P형 해서 다리 3개짜리. 이런 걸. 요게 이제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 NPN도 있어요. NPN. 그런 거. 그런 것도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CPU 같은 거죠. 거기에 이런 것들이 보통 막 한 20억 개 이상씩 박혀 있는 겁니다. 회로들이. 그러니까 논리 회로를 구성할 때 쉽게 생각하면은 트랜지스터가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 부품. 예전에 1세대 컴퓨터 막 그런 것들 배운 적 있죠? 세대별로 뭐 애니악 뭐 이런 것들.
진공관 컴퓨터 이런 거 있죠? 그 트랜지스터를 진공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이거 하나를 실제로 만들었는데 처음 만든 게 우리 요 교실 반 정도 되는 사이즈? 그 정도 되는 거를 처음에는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만한 그 전자 부품 안에 막 몇십억 개씩 집어넣는 거죠. 다이오드랑 트랜지스터랑 축전기랑 코일이랑 여러 가지 부품 가지고 조합해서 여러 가지 회로를 만들어낸 게 우리가 쓰는 전자 제품들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그리고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거죠.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형, N형 이용을 해가지고 시간이 없잖아. 9분 정도 있네. 다이오드만 조금 몇 가지 해볼까? 다이오드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이오드는 이게 P형, N형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전원을 걸었을 때랑 자, 이렇게 전원을 걸었을 때 뭐가 차이가 납니까? 전원 방향이 차이가 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위에 거. 흐를 것 같아요? 안 흐를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가 많다는 뜻이야? 양공들이 많다는 얘기죠. 여기에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엄밀히 얘기하면 양공만 있는 건 아니고 이온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일단 그냥 양공이 많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많아요? 자유전자가 많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양공은 자, 자유전자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요? 플러스 극이니까 여기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오려고 하겠네요. 얘네가 가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네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전자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양공은 이쪽으로 하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방향 연결이라고 합니다. 순방향. 그럼 이거는 뭐가 되겠니? 역방향이 되겠죠. 즉 플러스가 양공이 여기 있고 전자는 이쪽에 있는데 전자는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죠?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양공은 실질적으로 빈자리라서 얘가 이쪽으로 갑니까? 가나요? 구멍이 갑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그냥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잖아. 전자가 반대로. 여기 보세요.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이 이렇게 만나면서 가야지 얘가 가면 빈자리가 여기 가는 거죠. 여기로 얘가 가지를 않는데 빈자리가 갑자기 간다? 그건 조금 이상하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여기가 벌어지면서, 전기력이 여기서 강해져가지고,
이 방향으로 걸리게 되면은 순간적인 전류는 처음에는 살짝 흐르는데 그 다음부터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방향 연결돼요. 역방향.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 기호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이오드 기호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통하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흐르게 된다. 요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전류가 통하는데 여기에서처럼 이런 연결이면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 알겠죠? 회로 기호입니다. 회로 기호. 트랜지스터부터는 일단 다음 시간에 하고 장애 연결도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할 것들이 이제 조금 내용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거는 살짝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퀵 테스트는 선생님이 최대한 오늘 한 수업 내용하고 홈의 법칙 활용해서 풀만한 것들 그런 것들 조금 섞어서 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V는 알게 나오지. V는 알게 나오지.